테넌트가 렌트를 제때 안 내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테넌트를 내보내고 싶은데 렌트 컨트롤에 걸려 있어서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계신가요? 특히 LA 렌트 컨트롤에 걸려 있는 건물은 테넌트의 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랜드로드가 유일하게 집을 비워달라고 나가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렌트를 안 내는 경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LA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경우이며 LA가 아니거나 오렌지 카운티일 경우에는 이 법이 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 렌트 컨트롤 법은 아주 복잡하고 저같이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매번 바뀌는 렌트 컨트롤 법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하물며 렌트 건물 하나, 두 개 가지고 있는 맘앤팝 랜드로드 분들은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건물 한두 개를 직접 관리하시다 보니 이렇게 매번 바뀌는 렌트 컨트롤 법을 다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인데요. 맨 윗줄에 테넌트 이름이 들어가고 주소 들어가고 여기에 이때까지 밀린 렌트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렌트 비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밀린 돈인지 적으셔야 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이때까지 밀린 렌트 비용을 잘못 적으셔서 이빅션 케이스에서 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밀린 비용을 잘못 적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해요. 그럼 몇 개월을 허비하시게 됩니다. 여기에 절대 레이트 피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테넌트가 물세라든지 주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비용은 여기 적으시면 안 돼요. 순수하게 밀린 렌트만 적으셔야 돼요. 이 노티스를 준 이후에 3일 안에 밀린 돈을 100% 다 줘야 돼요. 만일에 3,000불이 밀린 경우에 테넌트가 500불이라든지 1,000불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페이하면 절대 받지 마세요. 부분적으로 돈을 받아버리면 여기에 적힌 밀린 렌트 비용이 틀려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3,000불 렌트가 밀렸다고 적었는데 500불을 받아버리면 이게 2,500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빅션 케이스에서 지게 되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 절대 부분적으로 돈을 내도 받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넌트에게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줬는데 3불을 주는 거예요. $3. $3를 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리턴했어요. 다시 리턴을 했더니 이번에는 $5, 5불을 또 다시 젤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3불이든지 5불이든지 돈을 받아버리면 여기에 적은 그 밀린 렌트의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그렇게 틀려지면 저는 이빅션 케이스에서 지게 되고 처음부터 다시 노티스를 줘야 돼요. 맞는 가격으로.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그 테넌트가 어떻게 보면 그런 트릭을 쓴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젤로 받은 돈을 다시 젤로 되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돌려주고 계속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중요한 내용이 돈을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랜드로드 이름을 적으시고 그리고 랜드로드 이름이나 아니면 프로퍼티 매니저가 있다면 프로퍼티 매니저 이름을 여기 적으시고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쓰시면 돼요. 전화번호도 꼭 쓰셔야 돼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시간과 날짜도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노티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적어야 할 내용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 노티스 자체가 잘못된 거고 처음부터 이빅션 케이스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여기 number of bedrooms, 방이 몇 개이냐를 적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 적으시면 노티스가 잘못된 거고 이빅션 케이스에서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왜 number of bedrooms를 적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봐주세요.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notice에 왜 number of bedrooms를 적어야 하냐면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LA Housing Department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Economic Threshold Fair Market Rent per Bedroom Size라고 나와 있죠. 여기 2024년 October 2024부터 September 2025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튜디오 유닛일 경우에는 밀린 렌트가 1,777불 이상이어야 되고 원 베드룸일 경우에는 2,600불, 투 베드룸일 경우에는 2,544불, 3 베드룸일 경우에는 3,263불, 4 베드룸일 경우에는 3,600불 이상이 밀려야 이빅션 케이스를 접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 베드룸에서 테넌트가 한 달에 1,000불을 내고 산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렌트를 안 올린 빌딩일 경우에는 가끔 보면 원 베드룸인데 1,000불 정도만 내고 사는 테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2달 동안 렌트를 안 내서 2,000불이 밀렸다고 쳐도 이 기준에 따르면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을 못 준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원 베드룸에 밀린 렌트가 2,600불 이상이 밀려야 이빅션 케이스를 시작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 베드룸이 1,000불을 내고 살고 있는데 2달 동안 렌트를 안 내서 2,000불이 밀렸다고 쳐도 이 표에 의하면 이빅션 케이스를 시작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고 계시다가 한 달만 렌트 안 내서 한 달 동안 렌트 안 냈는데 이빅션 케이스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 정해놓은 이빅션 케이스를 시작할 수 있는 미니멈 threshol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LA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LA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건물이 아니라면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적어서 테넌트에게 줬어요. 그럼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이 커버 쉿을 작성해서 보내야 해요. 이거는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셔도 돼요. 이 커버 쉿을 보내야 하는 조항은 2023년 1월부터 생겼고요. 테넌트에게 3일 노티스를 준 이후 꼭 3일 안에 이 커버 쉿을 작성해서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몰라서 안 하시면 이빅션 케이스에서 지게 되세요.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 오너 이름이랑 주소, APN 넘버까지 적으셔야 되고 테넌트 이름이랑 정보, 그리고 이 노티스가 3day 노티스냐, 30일, 60일, 90일 노티스냐 이것도 적어야 되고 테넌트를 내보내는데 이게 at fault, 테넌트가 잘못해서 보내는 거냐 아니면 no fault, 테넌트가 잘못이 없는데도 릴로케이션 피를 주고 내보내는 거냐 이런 걸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테넌트가 렌트를 안 내서 내보내는 경우에는 여기 non-payment of rent 이거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 no fault reason에 보면 owner occupancy라든지 government order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죠. owner occupancy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government order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뒤에 있는 가라지 유닛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렌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게 불법 개조물이다 해서 이거를 다시 허물어라. 아니면 원래 가라지로 다시 원상 복귀해라. 이런 노티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테넌트를 내보내고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government order에 해당이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 no fault reason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테넌트에게 relocation fee, 이사 나갈 수 있는 이사 비용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잘 작성해서 LA 하우징 디파트먼트에 보냈어요. 그럼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LA 렌트 컨트롤에 있는 테넌트를 내보내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는 City of Los Angeles Renter Protections Notice라는 거를 붙이셔야 돼요. 또 붙여야 되는 노티스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노티스입니다. 이거는 이 빌딩 자체가 LA 렌트 컨트롤에 해당이 되는 건물이다라는 노티스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티스와
이 노티스, City of Los Angeles Renter Protections Notice, 이 두 개를 모든 테넌트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셔야 해요. 안 붙이시면 이 이유로 이빅션 케이스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우편함이 있는 곳에 이걸 라미네이트를 해서 붙여놨어요. 자, 어떠세요? 3day 노티스 하나 주는 것만도 만만치 않죠?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시게 되면 이빅션 케이스에서 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노티스 공지사항 2개, 그리고 3day notice to pay rent or quit, 그리고 LA Housing Department에 보내야 하는 cover sheet, 그게 다 필요하시면 여기 보이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퇴거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멀티패밀리 아파트를 관리해왔고 여러 테넌트를 접하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퇴거 재판에 관여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얻은 경험과 지식을 여기서 나누는 것뿐이며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퇴거 재판에 대한 룰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 더 자세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